자, 이제 39자씩 이제 끝이 보이는데요. 교과서 172에서 175쪽.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키 정도 되네요. 오늘 중단원이 바뀐 중대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단원이고요. 3시간에 거쳐서 간단하게 이론 위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빛의 입자성입니다. 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가지고 계속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물리학자들이 논쟁을 펼쳐 왔었는데요. 영의 이중 순리 실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빛이 간섭과 해저를 한다는 것으로부터 빛이 파동이라고 거의 결정지어지는 것 같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맥스웰이 빛이 전자기파임을 밝히고 헤르츠가 실험적으로 증명하면서 빛은 파동이라고 결론 난 그 상황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빛이 입자로 봐야지 광전 효과가 제대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제 빛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학습 목표는 바로 그 아인슈타인이 해석한 광전 효과의 실험을 근거로 빛의 입자성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학원과 역시 겹치는 부분이다. 화면에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줬네요. 고맙습니다. 40분 동안 제 수업 할 뻔했네. 그래도 별로 큰 타격은 없어 보인다만. 빛의 입자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에 광전 효과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 물리학원과 완전히 겹치는 부분이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조금 더 하고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는 게 이제 물리학2에서의 광전 효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그 아인슈타인이 해석한 방법으로 바로 해석을 한 다음에 이게 왜 파동이라고 보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광전 효과를 설명할 건데 이 설명할 때 이 광전 효과를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그 입자를 광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가 영어로 포톤, 전자가 일렉트론이죠. 자, 여러분 이제 나눠준 프린트가 컬러죠. 컬러를 이제 제가 아무렇게나 칠한 건 아니고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빨간색들은 이제 실험을 하기 전에 세팅하는 물리량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파란색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들은 이제 어떤 것들은 일정하게 해주고 어떤 것들은 변화시키면서 이제 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에 해당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이제 파란색은 종속 변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어떤 것들을 조절하느냐? 일단 빛의 색깔, 진동수를 조절하면서 실험을 할 겁니다. 이때 빛의 색깔은 결국에 진동수라고 볼 수 있고 이 진동수는 곧 광자 한 개당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물리학원에서 제가 엘리건트 유니버스에서 소개한 그 비유 얘기했었죠? 기억이 납니까? 그 사막에 어떤 여관이 있고 여관 주인이 또라이고 그 애들을 지하 감옥에 갇혀놓고 그 애들이 전자고 부모들이 돈을 던져주는데 그 던져준 돈이 광자고 뭐 이런 거 광자고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요게 던져주는 돈 한 개당 액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전제 조건이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가 워낙 많죠. 광자하고 전자는 1대1 충동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슬릿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빛의 세기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안 적었네.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적어야죠. 빛의 진동수를 조절한다는 것은 광자 한 개당 에너지 던져주는 돈의 액수로 100원짜리로 할 것인지 500원짜리로 할 것인지 1000원짜리로 할 것인지 요거를 결정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빛의 세기는 던져주는 돈의 개수라고 보면 된다 했죠. 그래서 이제 빛의 세기는 광자의 개수, 까만색으로 적을까? 광자의 개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진권관이고요. 요게 금속판인데
요 금속판의 일함수는 그 또라이 주인이 받는 그 통행료라고 했죠. 예, 통행료. 그래서 요 F0는 이제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데요. 문턱 진동수 혹은 한계 진동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둘 다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둘 다 적어 놓도록 할게요. 한계 진동수. 두 개 진동수 아니고 한 개 진동수. 미안합니다. 네, 일함수. 여기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진동수가 결국에 이제 이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춰주면 전자가 이제 즉각적으로 바로 방출된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조절해 가면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함수는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금속반을 다른 걸로 바꾸면 일함수가 바뀝니다. 네, 통행료가 바뀝니다. 자, 실험 결과 이렇게 되죠. 이게 빛을 비추면요, 그 일함수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 그러니까 문턱 진동수보다 더 큰 진동수를 가지는 광자를 비추게 되면 요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통행료만큼 내고 나머지 거스름돈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전자가 이제 요 금속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광전류로 측정이 되는 거죠. 이때 광전류는 결국에 얘를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 광전류는 전자의 개수를 측정하면서 결국에 광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많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정지전압이 좀 어려운 개념이었죠. 정지전압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순방향이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순방향입니다. 이렇게 걸어주면 이쪽에는 이제 플러스가 전극이 연결되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극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순방향일 때는 전압의 크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걸어주면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플러스 전극에서는 전자를 당겨주고 마이너스 전극에서는 전자를 밀어줘서 1초에 100개의 전자가 나오면 1초에 100개의 전자가 나고자 없이 원활하게 이렇게 들어오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요. 근데 역방향으로 걸기 시작하면 플러스가 마이너스 극이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 극이 되어서 전자가 1초당 100개씩 이렇게 튀어나와도 일부 나고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쪽에서는 전자를 밀어내고 이쪽에서는 전자를 당기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역방향을 전압을 걸어주는데 전자가 모두 스탑하는 순간에 이제 전압이 저지전압 혹은 정지전압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전압이 결국에 여러분이 물리학토에서 배우기를 단위 전하당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로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자의 전하량만 곱해주면 결국에 그 전자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튀어나오는 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물리학 2를 배웠으니까 요 전압에다가 전자의 전하량만 곱해주면 결국에 그 값이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엘리거트 유니버스의 책에서 비유할 때는 이제 아이들이 갖고 나오는 거스름돈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전자와 강자의 1대1 충돌이라고 해석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쓴 게 요 광전 효과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공식이 되죠. 그래서 HF는 W 더하기 EK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HF가 바로 이제 광자 한 개 에너지, 부모들이 던져주는 돈 한 개당 액수가 되겠고요. W가 금속의 일함수, 통행료에 해당이 되고, EK가 이제 튀어나오는 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통행료를 내고 남은 돈만큼 거스름 또는 액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EK가 되겠습니다. 자, 요걸로 이제 그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게 뒷페이지에 있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뭐 정지전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설명했으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여기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순방향 전압을 걸어줬을 때는 사실 이 그래프가 실제로는 이렇지 않고 실제로는 거의 한 이 정도 됩니다. 순방향으로 어느 정도 이상만 걸어주면 나고자 없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압이 크든 작든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요.
0일 때는 좀 낙오자가 어느 정도 있어요. 있고 이제 역방향을 걸어주기 쉽으면 이제 낙오자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전부 다 낙오하게 되는 딱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의 전압이 바로 정지 전압이고 요 크기가 결국에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요 크기가 이제 결국에 던져주는 돈의 개수, 광자의 개수에 비례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제가 이제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입자와 파동의 에너지인데요. 그 입자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입자는 불연속적인 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학적 에너지를 한 번에 이렇게 팍 전달해 줍니다. 부딪히는 순간에. 그게 이제 입자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파동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파동은 연속적인 에너지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제가 비유한 적이 있나 모르겠네. 이거 비유한 적 있습니까? 이게 드래곤볼. 그래도 반에서 한 2-3명 정도는 본 애들이 있던데요. 이 드래곤볼에서의 주인공이 그 카카로트거든요. 손오공, 우리나라 말로. 얘가 그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쓰는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원기옥이 있고 에네르기파가 있거든요. 에네르기가 바로 에너지를 1분씩으로 발행하면 에네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파인데 요게 이제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막 쏘는 거니까 이게 파동의 에너지 전달 방식이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얘는 기를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한 번에 다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전효과 같은 경우에 이제 빛이 그 금속 표면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냐 이런 방식이냐를 이제 두고 해석을 갈리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전효과의 실험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나다 3개의 결과를 제가 나눠봤는데 이 중에서 그 빛을 입자로 봐야지만 설명되는 부분이 있고 입자로 봐도 설명이 되고 파동으로 봐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결과는 이렇습니다. 요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크기만 하면 즉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이라는 조건과 같죠. 그러니까 그 통행료보다 조금이라도 큰 돈을 던져주면 광전자가 방출되는데 그 방출되는 게 그냥 방출되는 게 아니라 즉시 방출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특정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은 그 세기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 개수하고 관계없이 비추는 즉시 전자가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통행료가 예를 들어서 800원이에요. 그럼 1000원짜리를 던지면 한 개를 던져도 한 명의 아이가 바로 나오고 100개를 던져도 100명의 아이가 바로 나온다라는 뜻이 됩니다. 특정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은 아무리 세게 아무리 오랫동안 비춰줘도 그러니까 800원보다 작은 500원짜리는 아무리 많이 던지고 오랫동안 던져도 한 아이당 500원씩 밖에 못 가지니까 못 튀어나온다 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 파동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파동으로 설명하면 그 500원짜리를 던지더라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던지게 되면 얘가 이제 축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파동은 연속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오랫동안 주면은 얘가 게이지가 쌓여가지고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파동의 에너지는 한 번에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800원이라는 에너지가 찰 때까지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근데 즉각적으로 방출한다는 거는 이런 형식으로 불연속적으로 에너지가 한 번에 전달된다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 가능한 결과 중에 하나가 가하 결과가 일단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 이거는 이제 정지 전압으로 측정을 하죠. 이거는 이제 광자의 에너지, 즉 빛의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요거를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출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큽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연속적으로 에너지를 한 번에 전달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고요.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 같은 경우에는 빛의 세기가 세면 파동의 에너지도 센 거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자가 에너지를 더 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큰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빛의 세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라는 것은 이제 이걸 입자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입자면은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에너지 덩어리들로 이제 전달이 되니까 어차피 전자 한 개당 광자 한 개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니까 튀어나오는 전자 한 개의 에너지는 전부 다 같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한 개당 에너지 크기, 즉 던져주는 돈의 액수하고만 관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똑같은 세기, 1초에 100개씩 던지면 1초에 100개의 전자가 나온다는 건 똑같은데, 근데 요 진동수와 큰 빛은 얘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더 큰 전압이 필요한 거고, 진동수가 작은 것은 얘를 정지시키기 위해 더 작은 전압이 필요한 거죠. 이런 그래프가 아마 물리학 1에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이제 물리학 2에서는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문제까지 나오는 편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요 빛의 진동수에 따른 광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의 그래프인데, 이거는 결국에 던져주는 돈의 액수에 대한 뭐 아이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스름돈의 액수 이거하고 비슷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운동 에너지는 그리고 HF 빼기 F0라는 식이 돼요. 그래서 보면 요게 파란색으로 쓸까요? 예. 요게 요 값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요 값입니다. 진동수. F0는 뭐냐면 결국에 가로축의 절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가 0이 될 때의 F가 F0죠. 그래서 얘가 0일 때의 진동수가 바로 F0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보면은 기울기가 H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만약에 다른 종류의 금속이면은 기울기는 같지만 이게 문턱 진동수가 다른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기울기는 전부 다 플랑크 상수기 때문에 이제 같은 걸로 표현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그래프로 치면은 이제 진동수가 그 광자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가 작아도 값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튀어나온 전자가 없으니까 점선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 쏘아주는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크야지만 요 에너지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되고, 운동 에너지가 양의 값을 가져야지만 의미가 있고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여기 밑에다 적는 란이 있네요. 여기 이제 H F 빼기 W니까 H F 빼기 F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F고요. 이렇게 돼요. 요게 쏘아주는 빛의 진동수로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에 비례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클수록 애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스름돈도 커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소한 800원보다 커야 되는 거고 이런 걸 이제 나타냅니다. 이것도 이제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결과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은 입자설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파동설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는 광자의 개수에 비례하는데, 달리 얘기하면 빛의 세기에 비례해요. 그래서 입자설로 설명하면 이제 1초당 던져주는 돈의 개수가 많으니까, 광자의 개수가 많으니까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도 많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 파동설로 설명을 해도 빛의 세기가 세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파동의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전자가 많이 튀어나와서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입자설로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결과들 중에서 빛의 입자설로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이제 다는 제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하고 나만 이제 입자설로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 요게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죠. 금속판을 달리했을 때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세슘, 이게 리튬, 마그네슘, 구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똑같은 진동수의 빛을 쏘았을 때요, 그러니까 똑같은 X의 돈을 던졌을 때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 가장 큰 녀석, 거스름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나온 녀석은
예, 세슘이 되겠죠. 세슘이. 또는 특정 얘네들보다 전부 다 크면 한 예를 들어 진동수가 14 곱하기 10에서 14승헤르츠인 빛을 비춰주면 구리는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 가진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고 세슘은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 가진 전자를 튀어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통행료에 해당이 되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통행료가 쌀수록 똑같은 에너지를 비췄을 때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가 크겠죠. 그 기울기는 전부 다 요 플랑크 상수니까 금속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대학교 가면 두 개의 금속판 가지고 이제 기울기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와 대칭적인 부분이에요. 입자의 파동성, 전자의 파동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